오프닝 벨 라이브 시작합니다. 코스피가 0.9%, 1% 정도 올라서 시작을 하고요. 3172, 깔끔하게 3200만 됐으면 좋겠습니다. 코스닥이 0.3%, 0.4% 정도 오르면서 780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네요. 하창원 본부장님, 김정일 본부장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환율은 1,401원, 1,400원, 1,401원 이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네요. 두 분의 개장 전략 한번 들어볼까요? 하창원 본부장님. 네, 뭐 대외 변수는 별로 좋지 않은데 뭐 우리나라는 좀 달려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렇게까지 많이 오를 거라고 생각을 안 했는데 일단 시장 분위기가 좋으니까 뭐 그 나름대로의 흐름을 좀 즐기시면 될 것 같고요. 대신에 이제 미국장 같은 경우는 금리나 확률도 많이 떨어지고 파월에 대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아마 전강 후약도 한 번 정도는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정부 로컬 이슈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확실히 오늘 변압기나 이런 것들이 좀 세긴 한데 뭐 이런 거는 저는 합리적이라고 보고 있고요. 뭐 반도체도 나쁘지는 않은데 이 강세 흐름이 전반적으로 다 퍼져 나가는지는 조금 더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HD 현대일렉트릭이 5% 이상 오르면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자, 김정일 본부장님 개장 전략. 저가 배수하고 싶은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나중에 말씀드리는데 그게 가장 큽니다. 주도주를 흔들 만한 이슈들이 많이 나왔는데 거꾸로 생각하면은 주도주를 흔들 만한 이슈들이 다 나온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반도체 AI 버블로 나왔죠. 조선은 중국이 마스가 견제한다고 나왔죠. 방사능 러시아 우크라이나 휴전 가능성이 있는 건지 없는지 헷갈리죠. 원전은 한수원 뭐 웨스팅하우스 나왔죠. 예. 그러니까 사실은 차익 실현의 빌미가 충분히 일어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력이 있다는 거는 물론 전강 후약이 될 수도 있습니다. 뭐 그거는 가능한데 어쨌든 저가 매수하고 유동성 자금이 많다라고 생각하고 미국도 생각보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별로 많이 빠지진 않았어요. 그 정도는. 네. 그래서 아마 초반에 기운을 내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코스피가 3177, 코스닥이 782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고요. 삼성전자가 1.4% 오르면서 71,600원, SK하이닉스가 1.6% 반등합니다. 24만 9천원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이런 종목들이 좋습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 3% 이상 치고 올라가고 있고요. 조선도 좋습니다. HD현대중공업 1.5%, 그리고 다른 종목들 한국조선해양이나 뭐 다른 조선주들, 하나오션 같은 것들 한 2% 정도 상승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도 1.5% 반등을 하고 있고요. 삼성물산이 2.5% 정도 오르면서 시작을 하고 있네요. 변압기 좋은 거 아까 한번 말씀을 드렸고, 뭐 이렇게 전반적으로 주도주 조방변 원 뭐 이렇게 오르다 보니까 그동안 올랐었던 이제 소프트 파워 쪽, 그러니까 컨텐츠, 엔터, 하이브가 1% 떨어지고 있고요. 이런 소프트 파워 쪽은 조금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예. 코스닥 쪽에서 알테오젠이 1.7% 상승,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 그래 LG화학도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0.2% 정도 약세로 시작을 하고 있고요. 이외에도 제약바이오 종목들은 다 좋은 것 같아요. ABL바이오, 리가캠바이오, 뭐 알테오젠, 뭐 이런 종목들, 코오롱 티슈진 이런 종목들 1% 이상 상승이고요. SM하고 JYP는 역시나 약세입니다. 예, 1%, 0.6% 이렇게 떨어지고 있고, YG는 3% 이상 떨어지고 있네요. 자, 하창원 본부장님 눈에 띄는 부분 있으면 말씀해 주실까요? 네, 뭐 오늘은 많은 산업군들이 올라가고 있어서요. 아무튼 좀 특이한 것 같기는 한데 네, 확실히 시장이 요즘 난이도가 굉장히 높은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시장 난이도는 높은 것 같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변압기가 일단 좀 좋은 상황이고요. 뭐 변압기 같은 경우는 AI 데이터 센터, 그러니까 AI 그 에너지원에 대해서 관리를 해야 된다는 레터 있는 거 어제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이제 뭐 산일전기 리포트 봤을 때 결국에는 이제 변압기에 대한 전반적으로 이 관세 영향이 좀 적다 이런 내용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좀 영향을 주는 것 같고. 방사는 좀 반등이 나오고 있긴 한데 이게 기술적으로 확실하게 돌파를 해주는 걸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좀 있고요. 그다음 조선이나 이런 것들은, 조선이랑 원전은 이제 우리 그 대통령이 미국으로 방미하는 그 일정에 따라서 좀 이벤트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사실상 바이오나 이런 쪽들도 상당히 좀 강한 상황인데요. 미국장에서는
약간 애매하거든요. 국채 수익률도 예. 많이 올라가고 해서 거기다 금리나 시그널까지 뒤로 밀리면 좀 별로 안 좋은 게 맞기는 한데 오늘 좋아가지고 일단 이거 프로그램 자체가 좀 땡기는 것 같아요. 프로그램 매수가 좀 장 초반부터 강하게 들어와서 분위기가 좋은 게 당연히 좋은 거긴 한데 이제 이 이슈를 앞두고 갑자기 왜 좋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대주주 양도세에서 뭔가 좋은 내용이 있는 거라든지 그런 이벤트를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시장의 분위기는 뭐 주력 산업군들이 전반적으로 좋다. 대신에 좀 어쨌든 변곡점을 오늘 밤 11시에 나올 거니까 그 부분을 좀 염두하셔가지고 좀 보수적인 매매 전략을 하기는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있습니다. 네. 제가 보기에는 말이죠. 네. 오늘 파월 그거는 반영이 된 것 같아요. 파월의 잭슨홀 당연히 아니죠. 연설의 기대감은 좀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다. 기대감이 아니고 예상은 한 85% 이상은 90% 반영이 된 것 같아요. 기대 못 하겠다. 기대 못 하겠다? 금리 시그널 안 줄 것 같다라는 그런 예상이 반영돼 있다고 미국은. 미국은 네, 미국은. 근데 그걸 어떻게 해석하느냐? 기대 안 하는데 결국은 하게 될 거야.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서 국내 투영하는 거는 뭐냐면은 여러 가지 뉴스가 악재가 나오니까 더 나올 거 없지 않아? 근데 우리는 25일 날 한미 정상회담 하니까 우리가 뭔가 오퍼할 수 있지 않겠어? 네. 그다음에 한수원 이슈도 나왔는데 다시 리니고이션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라는 기대감을 초반에 잡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좀 다른 거지. 그러니까 오늘 이슈가 그렇게 큰 빅 이벤트가 안 될 가능성도 있어요. 우리는 주말에 끝나갖고 이제 월요일 날 우리도 미팅을 월요일 날 하는 거니까 월요일 장 끝나고 나서나 그런 소식이 들리지 않겠어요? 네. 그때까지는 기대감이 조금 우세할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이거는 non fundamental 이슈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얘기한 대로 이게 지속성이 있을지 여부는 사실은 개별적인 섹터, 반도체나 뭐 2차 AI 버블 때문에 그런 거를 말고는 사실은 꾸준하지 않고 좀 등락이 있을 수 있는데 네. 그걸 약간 무시하고 갈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첫 번째 장의 시작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코스피 대형주 중에서 가장 강하게 치고 올라오는 거는 전력설비가 1등. ALS 일렉트릭이 5%, HD현대 일렉트릭이 4.5% 이렇게 오르고 있고요. 이외에 방산, LIG넥스원,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롯템, 시스템 이렇게가 나란히 좀 올라와 있습니다. 3%에서 4%까지 올라가 있고요. 또 삼성물산이 4.3% 치고 올라가는데 네, 여긴 또 원전으로 엮이는 것 같네요. 100조 미국 원전 시장 놓고 건설업계 기대감 고조되고 있다라는 이야기 같이 가고 있는 거고, 현대건설이 2.8% 같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밑에 뭐 효성중공업, LS, 카이, 그리고 그 밑에는 이제 한화오션, 뭐 그런 종목들 또 같이 가고 있고요. 오늘 뭐 금융주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금융, 하나금융, 그리고 한국금융은 뭐 증권이죠. 거기다가 이제 KB 이런 것까지 같이 또 올라가고 있어가지고 전반적으로 뭐 금융까지 조, 방, 변, 원에다가 금융 요렇게까지 좋으니까 뭐 이거는 뭐 지수가 오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두 분의 의견에 진짜 공감이 되는 게 전강후 약이 되지 않을까라는 불안한 마음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잘 살펴봐야 되겠고, 코스닥 대형주 중에서도 ST팜이 7% 올라가고 있고, 그 밑에 태성, 네이처셀, 현대임스, 젠백스, 리가캠 뭐 이런 종목들 골고루 좀 올라가가지고 코스닥 지수도 나쁘지 않다. 코스닥도 대형주가 1% 오르고 코스피도 대형주가 1.3% 오르고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김장일 본부장님도 특징적인 부분 짚어주신다면? 뭐 골고루 올라서 외국인은 좀 사네요. 그리고 뭐 기관이나 기계인들은 팔고, 근데 환율이 저도 1,400 가까이 돼서 오늘 미국보다는 아웃퍼폼 할 수 있는데 한 0.5% 플러스 마이너스 아닐까 싶었거든요. 생각하고 올 때. 근데 조금 생각보다 많이 셉니다. 네. 뭐 특별한 뉴스 플로우가 있는 건 아니고, 아마 삼성물산 가는 거는 어저께 뭐 다른 그 원전 갈 때 이거는 사실은 별로 못 갔거든요. 예. 그래서 키 맞추기도 있고 하니까 가는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반도체하고 2차전 그 변압기는 예상이 됐던 거니까 그거는 놀라운 건 아닌데, 그렇죠. 예, 생각보다
방산이 생각보다 더 세고 그런 것들이 있어서 좀 시장에서는 반응은 환율과 여러 가지 상황에 대비했을 때는 좀 센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ST팜의 상승은 오늘 왜 이렇게 강하게 나오는 걸까요? CDMO가 뭐가 있어요? 뭐 어제 기사로 보면은 네. 그 ST팜이랑 몇몇 기업들을 라이징 스타로 선정을 했대요. 네. 거래소에서. 네. 거래소에서? 네. 혁신 기술 보유한 기업들에 대한 내용이 있었는데 요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네. 한국거래소, ST팜, 엠로 등 2025년 코스닥 라이징 스타 선정. 근데 진짜 웃긴 게 8월 22일에 갑자기 라이징 스타를 선정하는 게 이게 무슨 뜻이에요? 뭐 일정이 있었나 보지 원래부터. 너무 이렇게 음모론적으로 하지 말아요. 아니 음모론이 아니라 아예 이게 시의적으로 맞냐는 얘기를 좀.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걔네 일정이 있었겠지. 예를 들어서 9월 1일 날 할 거를 오늘 했다. 그러면 이제 음모론까지는 아니고 이따 앞당기자 이랬는지 모르지만은 이맘때 하기로 돼 있었나 보죠. 그러면 우리가 모르는 거니까 함부로 얘기할 수는 없고요. 어쨌든 지금은 좋은 거고. 근데 여기 중에서 좋게 그 이슈가 돼서 올라간 것도 있어요. 뭐죠? 넥스트 바이오 메디컬. 넥스트 바이오 메디컬. 이런 거는 이슈가 있었습니다. 뭐죠? 근데 얘는 떨어지는데? 어저께 만들었을 거네. 어제 13%. 그러니까 어저께 반영돼서 그래. 얘는 뭔데요? 한번 보세요. 이거는 이슈가 있었어요. 자궁 근종 치료제 시장에서 뭐 다코스다 하면서 기사도 나오고 뭐 디벨로퍼 된다 해서 리포트도 나오고 그래서 엄청 좋았습니다. 제가 옛날에 한번 말씀드렸던 그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어저께 선반영 됐죠. 그런 것도 있고. 근데 아마 지금 ST팜은 특별한 리포트가 없는 거 봤을 때는 본인 얘기한 대로 그거 말고는 갖다 붙일 게 없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보노님도 뭐 섹터로 봤을 때 혹은 종목으로 봤을 때 HD 현대일렉트릭 6% 올 종목으로 봤을 때 섹터로 봤을 때 좀 코멘트 해주고 싶은 부분 뭐가 있을까요? 전반적으로 오늘 좀 혼란스럽네요. 네, 일단 변압기야 워낙 강조를 계속 많이 드렸고 분위기 안 좋을 때도 뭐 하나 굳이 산다면 변압기 이렇게 얘기 드리긴 했는데 요거는 사실 진짜 좀 대외 변수가 별로 좋지 않고 시장 자체가 눌려서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방산도 조금 빠른 것 같아요. 오르는 게 이게 수급까지 붙어준다면 좀 신뢰도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오늘 로봇 쪽이 좀 움직이는데 오늘 로보티즈가 5%,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2.7% 이렇게 움직이거든요. 근데 사실 중국에서 있었던 좀 큰 로봇 이슈는 좀 무난하게 지나간 것 같지만 하반기에 이 로봇 일정이 꽤 많거든요. 거기다가 전일에 나왔던 이 기사가 좀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현대차에서 휴머노이드 로봇을 이제 방해하는 거나 이런 거에서 사고가 많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면서 지능적으로 대응하는 영상을 공개를 했거든요. 한번 영상을 보시면 좋을 것 같은 거. 아틀라스가 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가 하는 건데 이전에는 이제 사람 있으면 막 치고 가서 막 사고 나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로 보면은 좋네. 조금 더 이제 그 상용화 부분에서의 기대감을 키워주는 거고 이번에 그 운동회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좀 귀엽게 아장아장 걸어가긴 하지만 사람이 달려야 같이 찍을 수 있을 정도로 마라톤 속도가 빠르고 어쨌든 이 중국은 그 펀딩도 엄청 잘 되고 있고요. 지금 상용화 준비가 되게 잘 되고 있어요. 이런 내용들이 로봇주들에게 좀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닌가 일단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것 때문에 오르는 거 아닐까요? ST팜은? ST팜이 제가 잘 몰라서 실적? 아니 그 모더나랑 백신 mRNA 그거 CDMO 하는 게 있습니까? 그게 있는 것 같은데 ST팜이 mRNA를 이용해 CDMO 사업을 잘 하고 있는데 어제 빌 게이츠 와가지고 핵심적으로 했던 게 이제 백신 SK 바이오팜이나 막 이런 만나가지고 백신 사실은 백신 팔러 온 거잖아요. 그렇죠. 그 빌 게이츠가 그러니까 그런 이슈가 같이 겹친 거 아닌가? 약간 그런 것 같은데. 얘네가 좀 세네. 생각보다 그동안 많이. 그러니까 ST팜은 mRNA 핵심 원료 생산 기술을 보유한 기업이다. mRNA 백신 원재료 공급 업체다. 근데 우리나라 지금 그거 법안 올라가 있는 거 아시죠? 그 백신 의무화. 네네. 그거 올라가 있고 빌 게이츠 와가지고 또 백신 팔고 이러니까 ST팜이 좀 강하게 올라가는 것 같은데.
예. 그렇게 볼 수도 있고. 추측을 한번 해봤습니다. 예. 그래서 전선, 전력 설비 뭐 이런 쪽 좋고요. 그리고 ST팜, 모더나 관련해가지고 파미셀 뭐 이런 종목들도 같이 올라가고 있고요. 소마젠도 뭐 올라간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원자력 발전, 한전산업이 오늘 9.5%. 한전기술. 한전기술은 못 올라가고 한전산업은 올라가고 요거는 뭔 차이예요? 어저께 많이 올랐죠, 한전기술은. 한전기술은? 네. 한전산업은 못 올랐어요? 어저께 많이 올랐어요, 한전기술은. 어저께 리포트 그저께 나온 거 발돼서 어저께 15% 올랐잖아요. 그래서 오늘 잠깐 안 오르는 게 아니고 그냥 쉬는 거지. 한전산업은 모르겠습니다. 어떤 건지 봐야 되겠어요. 보노님도 원전 관련해서 뭐 코멘트를 해주실 게 있다면 순환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방미 일정에서 이제 미국에서 요구하는 게 원전이랑 조선, 그다음에 이제 알래스카 이렇게 세 개가 좀 색곡진 것 같은데, 뭐 알래스카는 요즘에 많이 올라가서 좀 조정이 나오고 있고 또 불안하니까 좀 산업적으로 봤을 때에 이런 원전이랑 그쪽으로 영향이 되는 것 같고, 단독 기사이기는 하지만 그 막 50년이라는 그런 좀 자극적인 그런 계약 부분들은 2개에서 3개 정도 프로젝트 실행을 하면은 좀 수정할 수 있다라는 기사가 나왔거든요. 단독이라서 좀 체크는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약간 좀 좀 투심을 뒤집어 주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맞아요. 지금 그런 그 계약 조건 다시 변경하는 게 이번 가서 얘기해야 된다 그러고, 그리고 한전인가요? 그 먼저 가시잖아요. 일요일 날 먼저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도 다 사전 조율하기 위해서 뭔가 재개정이나 아니면 조건에 변화를 주려고 그런다. 텀스 앤 컨디션 그런 얘기가 나왔었어요, 어저께. 그래서 그거 비리 반영되면서 못 오른 거 뭐야? 그럼 찾으면은 덜 오른 거 오르고 그러는 분위기가 오늘까지는 연결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고 두산에너베이스는 다른 것이 빠지는 것도 아니고 많이 오른 거는 조금 덜 가고 그런 패턴으로 보여주는 정도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어쨌든 시장은 좋은 것 같습니다. 코스피가 1% 내외로 올라서 3170 그리고 코스닥이 0.9% 올라서 784. 수급도 좋은 것 같아요. 초반에 뭐 이게 뭐 좋다고 봐야 될 정도로의 강한 수급은 아니지만 어쨌든 외국인이 코스피에서 620억, 코스닥에서 180억, 그리고 선물에서 3,100억 초반부터 쫙 땡기잖아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일단은 선물에서 땡기면 선물이 많이 사는 종목군들은 일단 반도체가 제일 많이 샀습니다. 왜냐면 금투 그 선물이 사면 금투 물량이 따라오는데 금투는 반도체가 제일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일단 반도체 분위기 좀 좋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수급적인 부분에서 지금 현재 삼성전자가 429억으로 제일 많이 올라와 있고, 일단 변압기는 어쨌든 반도체 쪽으로 좀 집어 넣어야죠. 그리고 이제 조선 방산 변압기 반도체가 상위에 있기 때문에 이건 좀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좀 체크를 해봐야 되는 거는 전일도 하이닉스에서 수급 이탈이 근데 화면 안 나오나요? 네, 화면 좀 보여주세요. 화면 보여주세요. 네, 그 하이닉스가 전일에 4,500억 정도 나갔었고 그거를 이제 삼성전자가 한 1,400억 정도 들어왔는데, 이게 이제 하이닉스가 나간 물량을 반도체에서 다 소화를 못 해주고 있어요. 요거는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이 수급이 이렇게 다른 쪽으로 뻗어 나가주면은 땡큐인데, 만약에 그러지 않고 좀 관망하는 흐름들이 나오면 이게 이제 거래 대금이 사실 많이 붙었다고 보긴 좀 애매하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조금만 출렁거리면 위아래 폭으로 많이 변동성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수급이 많이 들어오면서 움직임이 나오면 너무 좋은데, 그러지는 좀 못한 상황들이 일부 있어서 그건 좀 조심해야 될 것 같고, 또 올라가는 산업군들에서는 바로바로 외국인들의 좀 차익이 나와요. 물론 아직은 크진 않지만 이런 것들이 얼마나 더 강해지는지에 따라서 좀 국내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고요. 현재 시점에서는 이제 말씀 주신 것처럼 선물이나 이런 파생에서 먼저 땡기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이 수급이 바뀌니까 그런 걸로 보면 이제 선물이 올라갔을 때 어떤 수급이 제일 많이 움직이고, 또 최근에 외국인 기준은 어떤 것들이 많이 들어왔는지를 좀 숙지를 하고 있으셔야 분위기를 파악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금요일 치고는 좀 활발한 시장 아니겠습니까? 엄청 활발한 거죠. 그렇죠. 네. 예. 아니, 오늘 금요일에다가 심지어 한일 정상회담 앞두고 있고, 거기다가 잭슨홀 미팅까지 있고 한미 정상회담까지 있고 뭐 이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굉장히 좀 활발한 것 같습니다. 기대 심리라니까요. 기대 심리. 네, 그리고 돈이 있으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악재의 개수가 대충 나왔다. 아까 빨리 말씀 잘 못 알아들으셨으면 페이지 2페이지 다시 보겠습니다. 2페이지. 네. 주도주를 흔들 만한 이슈들이 이렇게 나왔어요. 보시면 2페이지. 예.
반도체도 AI 버블론이 나왔죠. 근데 이제 nobody knows죠. until when. 언제까지는 모르지만 내일까지 아니면 다음 달까지 다음 분기까지 좀 정확히 모르잖아요. 예. 그러니까 한번 흔들고 가는 거고 조선도 중국 굳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런 게 아니고 일부에서 마스가 견제한다고 그러면 이제는 어떡할까? 그러면 내일 모레 글피에 또 셀언더 뉴스 해야 되는가? 아직은 멀었으니까 그냥 버티고 가? 그런 것도 있고. 방사는 이거는 여러 가지 생각이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그런 거고. AI 여기는 이제는 변압기로 들어가는 거고. 원전도 계약 이슈 나왔는데 다시 레네고시에이션을 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가면 또 달라질 수 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돼요? 주도주를 흔든 여러 가지 이슈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차익 실현이 일어났지만은 여전히 저가 매수할 수 있는 그렇죠? 그런 그 수급의 연료가 있기 때문에 저가 매수가 들어오면 생각보다 반응이 나쁘지 않은 거예요. 저는 한 0.5% 정도라 생각했는데 오늘 장의 흐름은 지금까지는 그걸 넘어서는 거는 요 흐름이 다 나왔네. 기대해볼까 월요일까지 주말에 끌고 갈 때 좀 갖고 있어야 될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그래서 궁금한 게 저 뒷부분인 건데 그쵸. 저가 매수가 왜 들어오냐라는 게 좀 궁금한 거예요. 먹을 게 있으니까. 먹을 게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나올 뉴스가 나쁜 뉴스가 다 나왔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지. 그런데 저도 찝찝한 게 확률이 1400 가까이 하고 있는데 만약 월요일 날 이후에 구체적인 게 없으면 어떡할 거야?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생각보다 강하네. 그런 생각을 저도 갖고 있는 거죠. 환율이 한 1300, 한 70 정도는 1300, 81만 되더라도, 그런 시그널을 어디 봤나? 아니면 우리 상법 개정에 대해서 진짜 다시 50억 원복이고, 그 다음에 35%, 25% 거의 확정적으로 분위기 가는가? 라는 것까지 연결시키고 싶은데 그거 정황은 지금 뭐 오늘 아침에 올 때 저는 잘 몰라서 그러면 제가 그것까지 몰랐던 거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보로님은 어떠세요? 좀 비슷한 생각이긴 한데 네. 지금 이런 상황이라면 뭐 대주주 양도세라든지 그런 개별적인 부분이 롤백이 되는 게 아니면 좀 약간 진짜 애매한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저는 이런 생각을 새벽에 했거든요. 그 연준 의원들이 매파적인 발언을 했어요. 만약에 선반영이라고 친다면 나스닥이 금리 인하가 안 된다고 했을 때 요 정도로 과연 떨어졌을까?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잘 보면은 연준 의원들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물가에 대한 부분을 노동보다 더 집중해서 봐야 된다라는 코멘트를 했고요. 또 한 명은 연일의 인하 정도로 또 얘기를 끊었어요. 네. 그러면 물가는 한 번에 확인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제 미국도 약간 희망회를 돌렸다고 보는 게 S&P 글로벌 PMI 제조업 지수가 잘 나왔어요. 잘 나왔는데 또 물가 지표를 보면 물가 지표가 되게 많이 올랐단 말이에요. 그러면 분명 생산하는데 단가가 높아지고 있는 거니까 이건 물가에 대한 전가가 되는 게 맞아요. 그리고 월마트에서도 그런 얘기 관세에 대한 영향이 있다고 세게 얘기해. 그래서 많이 빠졌잖아요. 그런 것들을 봤을 때 그 물가의 흐름을 딱 한 달치 보고 이게 전망이 될까요? 그리고 계속 이게 얼마나 될지 트럼프기 때문에 이게 3개월 만에 일기때처럼 끝날지 아니면 6개월을 더 끌고 갈지. 왜냐면 지금 미국이 어제 블룸버그 카더라 통신에서 뭐가 돌았냐면은 히토류를 대비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칩스법에 들어가는 좀 큰 금액을 히토류 쪽으로 배분을 했거든요. 그러면 중국이랑 한번 붙어보자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돼서 길어져요. 그럼 관세가 더 격화가 되겠죠. 그렇게 돼가지고 만약에 물가에 대한 부분이 안 잡혀요. 근데 금리 인하를 때렸어요. 그럼 그 다음엔 어떻게 잡을 거예요? 그러니까 답이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신중한 파월이 과연 금리 인하를 한다라고 할까? 약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확인하자고 분명 할 텐데 그런 부분으로 넘어가 보면은 분명 금리 인하 기대감 후퇴를 할 거고, 근데 그런 거를 다 선반영하고 했다라고 보기에는 좀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게 선반영이고 그다음에 이제 기대감으로 올라가는 거면은 너무 땡큐인 거고 지금 의사결정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좋은 선택을 하는 것일 텐데, 또 만약에 나와서 요거를 좀 이상하게 했다. 그리고 대주주 양도세도 어쨌든 간에 지금 민심이 안 좋아지기 시작을 하니까 저도 좀 원복을 하는 방향으로 하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걸 또 안 했다, 또 질질 끈다, 이렇게 되는 게 복합적으로 됐을 때는 또 이제 그제처럼 막 우리가 막 왜 이렇게 많이 떨어져 막 이렇게 하는 것처럼 또 조정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이거를 낙관만 하고 있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이제 시장을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대한 선택의 영역이고, 그다음에 뭐 김정일 본부장님 얘기도 충분히
신뢰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 지금 시장이 움직이는 거니까. 근데 이제 어쨌든 간에 위아래 박스 안에서 놀고 있고 그 박스 안에서는 사실 어떤 일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어쨌든 그 방향성에 대해서는 좀 저는 한 번 더 신중하게 고민을 해보시고 이제 김연일 본부장님 의견처럼 이건 이미 선반영이라고 생각하시면 플레이를 적극적으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좀 애매한데 라고 하시면 어차피 하루니까 하루 정도 참았다가 하셔도 그렇게까지 큰 레이스에서 차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한 번 더 좀 신중하게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의미 정도로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오늘 시장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네. 그래서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잘 맞추시는 분들은 대단하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지표를 보면은 좀 신중에 대한 생각도 좀 일부 생각이 들기는 하니까 그런 것들도 좀 참고를 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약간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논리로 무언가 빌드업을 하자고 하면 애매해요. 오늘 이렇게 오르는 거는 사실은 잘 모르겠는 그런 상황인 거고 네네. 뭐 오른 거를 뭐 박수를 안 칠 수도 없는 거고 그럼요. 그렇다고 여기에 탑승하자니 잭슨홀이나 뭐 주말 동안에 나오는 국회 또 본회의도 있잖아요. 그래서 노란공 독법도 또 처리가 돼야 되는 거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상하다 할 부분이 많은데 오르니까 또 박수는 같이 쳐야겠고 그렇죠. 탑승하기는 또 애매하고 오늘의 한마디를 미리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 오늘의 한마디 해주세요. 약간 당황스럽기도 하고 헷갈리기도 하고 그런 게 있는 거잖아요. 엄청 헷갈려요. 페이지 27페이지. 27페이지입니다. 이런 게 없는데 페이크라고 아세요? 페이크 알죠? 정부가 트럼프가 비슷한데 이영표의 축구 드리블을 많이 배운 것 같아. 이영표는 헛다리인데.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하고 네. 이렇게 다 이렇게 헛다리 짚는다. 그거- 지금 헛다리 짚고 있다. 국내 시장이. 아니 헛다리 짚는 게 아니고 네. 사람을 속인다는 거지. 나 지금 거의 속았어요. 지금. 페이크 이렇게 가려다가 저렇게 가고 저렇게 가려다가 왔다 갔다.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하루도 이틀에도 왔다 갔다 한다. 그렇게 만드는 게 누구냐? 정부하고 트럼프 다 똑같은 거니까. 원래 트럼프만 왔다 갔다 하잖아. 탁하고 나발이고. 근데 이게 정부까지 하니까 곱하기 2개가 되니까 막 머리가 복잡한 거야. 그래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그러고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냐? 트럼프도 거기도 그 뭐지? 화이트 스프리머시 저기 백일 우선주의라는 자기 정체성이 있잖아요. 근데 시장에 또 현실이 있잖아요. 왔다 갔다 하고. 지금 대통령실의 대통령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 겉으로 봤을 때는 정체성. 민주당의 정체성이 있고 시장에서 요구하는 지금 꼭 그렇지는 않은데 시장에 순응하는 반응이 있잖아요. 부딪힌단 말이야. 왔다 갔다 하면서 간보고 있는. 페이크다. 사람들이 이제 몇 번 속고 나니까 페이크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여러 가지 안 좋은 소리 하는 것들 우리가 합리적으로 얘기하는 그런 악재가 될 수 있는 재료들을 안 믿는다. 몇 번 속고 나니까. 그럼 본부장님은 어떠세요? 이따 뭐 클벨도 해야 되니까 네. 1.2% 올라가서 3,180 요거를 오늘 유지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세요? 어느 정도 조금 많은 것 같아. 0.5%는 제가 뭐 귀신도 아니고 좀 더 써서 0.7. 저는 오늘 못 쫓아갈 것 같아. 이 순간부터. 그러니까 오버라기보다도 제가 그 피겨라웃 저기 막 생각한 것보다는 넘어가서 저는 못 쫓아갈 것 같아 이 순간에. 근데 사실 웃긴 거예요. 어저께도 내가 그 1% 넘어갈 때 우리가 뭐라 제가 안 쫓아간다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0.5%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돌린 거 치면은 그래도 1%까지 갈 수 있나? 뭐 생각도 하고 여러 가지 하면 왜? 그 뭐 한전 원순도 그렇고 뭐 재개정한다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기대감이 좀 우리가 좀 앞서간 것 같아요. 그 월요일 날 뭐 본회의 있고 뭐 저기 한미 정상회담에서 파지티브 사이드에 한 65% 정도는 이렇게 얹힌 거 아니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반도체하고 그 변압기 말고 나머지는 그런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하락하는 종목들 좀 볼까요? 대형주 중에서는 하나솔루션이 3%로 해서 요 좋은 장에서도 지금 또 떨어지고 있고요. 넷마블 1%, LG화학 1%, LG엔솔 0.9%, 글로비스 0.8%. 대부분 보면 시장이 안 좋았을 때 그래도 어느 정도 좀 빛을 봤던 그런 종목들. 석유화학주, 그리고 뭐 넷마블 같은 뭐 게임, 뭐 2차 전지, 그리고 글로비스도 시장이 안 좋을 때 좀 좋았고요. 그렇죠.
맞아. 뭐 그렇지도 않네요. 이전 과거 보니까. 예. 어쨌든 뭐 이렇게 하락하는 애들, 요런 애들 좀 있고 중형주 중에서는 OCI 홀딩스 역시나 이제 친환경, 태양광하고 풍력 이쪽이 좀 안 좋은 것 같고 한샘, 전진건설, W게임즈, LNF 이런 종목들이 좀 떨어집니다. 여기에 대한 코멘트 조금 들어보자면 일단은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는요. 요거 트럼프가 또 태양광과 풍력에서 또 발작 버튼이 눌렸어요. 사기다 이래가지고 또 약간 세제 혜택에 대한 부분으로 썬런이 이틀 동안 한 50% 올랐고 그거에 대해서 브리핑을 드렸는데 또 이제 행정명령으로 또 되돌릴 수 있다라는 우려가 또 생기는 거죠. 왜냐면 하나솔루션 제가 차트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할 때마다 트럼프가 발작해서 떨어진 거 제가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 똑같습니다. 이번에도 똑같아요. 그래서 미국 쪽에서 태양광 관련된 종목군들이 대거 하락을 했고요. 물론 그 일부 회사가 실적이 안 좋게 나온 것도 있어요. 근데 이제 전반적으로는 트럼프 트리거로 좀 좋지 않았고 그래서 이제 재생에너지 쪽은 좋지 않을 거고요. 요게 반대로 치면은 원전에겐 좀 플러스 알파 요인이 될 수 있죠. 왜냐면 대체 에너지로 봐야 되니까. 예. 그런 부분을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어제 화학주 NCC 관련된 이슈 나왔을 때 제가 그 얘기를 드렸잖아요. 제가 이슈를 봤는데 이게 이렇게까지 올라갈 거라고 생각 안 했었던 이슈다. 그리고 13% 정도 됐을 때부터 저는 이거 아니다라고 얘기를 좀 드렸는데 뭐 그 연속성인 것 같아요. 결국엔 그걸로 지원을 한들 예. 본업 자체가 돌아서느냐?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와 연결되어 있는 쪽들은 좀 부정적인 것 같고요. 일단 뭐 엔터나 이런 것들 조금 빠지는데 네. YG엔터는 52주 신고가에서 놀고 있으니까 그렇죠. 뭐 사실 큰 의미는 없는 것 같고요. 많이 빠지지도 않아요. 그리고 오늘 전반적으로 네, 지수가 좋아서 음. 네, 상승 종목이 너무 압도적이라 네, 그래서 뭐 그러니까요. 크게 떨어지는 것도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아니 누가 보면은 뭐 대한민국이 뭐 1등한 줄 알겠어요. 상승 종목 700개, 하락 종목 160개. 근데 저 코스닥도 상승 종목 1250개, 하락 종목 300개. 와, 오늘 이럴 건가? 잘 모르겠네. 그런데 키를 맞추는 것도 있을 수도 있어요. 키 맞추기. 7월 31일 종가 대비했을 때 7월 31일 종가 대비했을 때 일본장, 대만장, 미국장, 한국장 했을 때 우리가 상당히 격차가 벌어졌어요. 일본은 한 3% 후반대까지 상승했을 거예요. 오늘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대만도 한 1% 후반대 상승했을 거예요. 그다음 미국도 한 1%인가 0.몇% 상승했거든요. 빠지진 않았거든요. 제가 갔을 때. 근데 한국은 마이너스 3%거든요. 마이너스 3%였어요, 어제까지. 그러니까 오늘 1.2% 올라가 봤자 여전히 한 2% 이상 언더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대 심리를 가져간다. 이거 왜 가져가냐? 그러면 돈이 있어. 누가요? 누가? 시장에 참여자들이 돈이 있다고. 참여자들 돈이 있어요? 돈이 있으니까 조금 계속 먹고 싶은 거야. 누가 버블 초입이라니까. 그래 맞아. 버블 초입인데 그래 맞다 이거야. 명민진이 얘기 안 해도 도노님 얘기하고 김정일 얘기하고 버블 초입 맞는 것 같아. 근데 버블 초입인데 그럼 버블을 깨져? 버블이 초입에서 깨져? 이렇게 물어보면 어떡할 거야. 버블을 깨지기 전에 버블 초입 중입 후입 가기 전에 3개월 남았어. 6개월 남았어. 그럼 먹을까요 뺄까요? 사람들이 여러 가지 불려 있지. 돈이 있으면 먹겠다고 달려들 수 있지. 그게 기대심. 어제는 이런 얘기 안 해주셨잖아요. 올라가니까 그렇게 얘기해야지. 내려갈 때 그런 얘기해? 어제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야죠. 어제는 조심하자고 한참 얘기해놓고 오늘은 돈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돈이 없다가 갑자기 오늘 월급날인가? 아니 있잖아. 3,200 얼마 갔을 때 네. 이미 85 채워놓은 상태에서는 이렇게 올라갈 때 서두를 필요 없어요. 이미 들어갔잖아. 어제 오늘이 이슈가 아니고 사실 뭐 매일매일의 이슈는 아니죠. 매일 시간 아니지. 네. 참 시장 어렵습니다. 진짜 시장 어렵습니다. 예. 해석해 주잖아. 그러니까 그런 거 같다. 그러니까 믿으면 여기 사는데 나는 못 살 것 같다. 이런 얘기고. 못 살 것 같아. 그게 핵심인 것 같아요. 근데 반도체하고 저기 아까 저기 변압기는 비슷한 얘기인데 훔쳐가면 이게 가는 게 타당성이 더 있지. 조선하고 뭐 방산도 있습니다만은 굳이 얘기하면은 그런 얘기고. 오케이 알겠습니다. 브라이트 스타킴님께서 아까 ST팜 제가 얘기를 했더니만 명민준 그만 얘기해. 네가 얘기할 때마다 약해지잖아.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실제로 ST팜이 아까 잘 가다가 빠졌어요. 8% 9% 올라가다가 5%로 떨어졌습니다. 시황 중계하는 사람한테 종목을 얘기하지 말라 그러면은 제가 어떡합니까? 얘기를 해야 돼. 메리킴님께서는 기관이랑 외인 선물
동시호가 올리고 내리는 이야기는 안 나오네 이렇게 말씀하셔서 아까 동시호가? 본호님이 잘 설명을 그렇죠. 해주신 것 같은데 이게 수급이 아까보다는 훨씬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코스피 현물 순매수가 1000단위로 올라갔고요. 1000억 단위로 이 기관도 340억 쪽으로 조금 올라왔고 코스닥 선물이 좀 눈에 띄어요. 오늘 선물을 계속 삽니다. 4,700억까지 지금 30분 지났는데 이렇게 쭉 올라와서 사고 있는 부분. 선물을 쭉 많이 땡긴다는 것도 더 큰 의미가 있나요? 그렇죠. 이게 파생해서 먼저 땡기면 거기에 맞춰서 움직임이 나오니까요. 뭐 당연히 영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아직은 금투가 많이 안 움직이는데 선물의 물량이 더 늘어나고 하면 금투가 땡겨져 오거든요. 이제 패시브로 따라와요.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금투가 많이 사는 게 반도체가 일단 디포트로 압도적으로 많이 사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아마 포지션 구축하면서 이제 나머지 뭐 변압기라든지 뭐 주요 산업군들이에요. 금투가 산 것들은.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수급이 들어갈 것 같고요. 이게 이제 좀 선물 파생해서 움직인다고 생각하는 게 오늘 초반부터 선물의 포지션이 긍정적이기도 했지만 이 그 프로그램 매수 추이를 보시면 딱 공구시 찍자마자 수직 상승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프로그램으로 외부에서 밀면서 파생으로 땡기면서 그냥 자체적으로 끌어올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현물이 늘어나긴 했지만 주요 종목군들은 전혀 변화가 별로 없습니다. 삼성전자 아까랑 똑같이 거의 500억 정도 전후고요. 뭐 HD현대엘렉트릭도 200억 정도, 아까 순서가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뭐 좀 달라진 건 카카오 정도인데 이것도 뭐 큰 금액 차이는 아니면 한 30억 40억 차이니까 그렇게 큰 의미를 두기는 어려워서 그거는 조금 더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정일 본부장님도 뭐 수급 관련해서 코멘트 하나 있으시다면 혹시 만약에 수급 관련된 게 아니라면 환율. 수급은 다 잘 말씀하셨고요. 네. 환율은 원화 강세가 잘 될 것 같지 않아요. 아까 금리 인하는 빨리 안 할 것 같은데 우리 주식이 개별적으로 유동성으로 더 올라가는 거 0.5%나 1.5% 그거 별도로 환율은 금방 안 내려올 것 같아요. 지금 이 상황에서. 금리 인하 쉽게 안 할 것 같은데 어저께 대거로 3명이 나와서 똑같은 얘기 했잖아요. 연준 인사가. 트럼프 너 잘라면 다 잘라봐. 뭐 이런 식으로 대들짓이 한 건데. 그래요? 오, 팩이 있네. 어저께 세인트루이스 뭐 어디 뭐 세 군데 다 나와서 똑같이 얘기했단 말이에요. 기획 있다. 그 뭐 자른다는 무슨 쿡인가 뭔가 거기도 잘라봐 이런 식으로 붙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장에는 안 할 것 같고 어쩔 수 없이 만약 9월달 나오는 8월 데이터가 너무 고용 데이터가 나빠서 한번 해줘야 되겠다 싶어 하면서도 이게 끝일 수도 있다 아니면 더 신중한다 이런 이상한 소리 하면서 9월 17일 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달러가 약세가 빨리 되기는 어렵죠. 그러니까 환율은 도움이 되지는 않죠. 이건 별도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당장에는. 참 어렵네요. 환율이 1,400원대인데 또 시장이 또 엄청. 그거랑 연관성이 지금 단기적으로는 약간 분리되는 것 같아요. 디태치.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9시 38분 지나가고 있어서요. 시장 좋으니까 여러분 돈 많아졌죠? 시장에 돈 많다잖아요. 여러분도 돈 많잖아요. 여러분이 시장 참여자인데 그러면 그 돈으로 요거 하나씩 사세요. 예, 왜냐면 싸니까. 좋고 싸면 사야죠. 일단 스투시 정품 반팔티, 요게 퍼지 다이스랑 팔볼이랑 터프기어 요거 3종 택 1이라고 하네요. 반팔티 한 벌 스투시입니다. 스투시 모르시는 분들은 안 사시는 게 좋아요. 제가 종목을 알아도 언급을 안 하는 게 나은 것처럼 모르시는 분들은 안 사시는 게 낫습니다. 왜냐하면 명품인데 알려주면 안 되거든요. 블랙 화이트 있고요. 사이즈 S, M, L, X 라지 이렇게 있습니다. 정식 통관된 병행 수입 정품이고요. 오버핏 스타일로 요거 힙합입니다. 스트릿 브랜드라 가지고 요거 힙한 사람만 딱 입는 거예요. 서로 알아보는 거. 스투시? 좀 약간 좀 패션 챙기네. 스투시. 근데 저희가 핫딜가로 49,000원에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거 뭐 자녀분 있으시면은 그래도 뭐 가을 뭐 늦 여름 선물로 하나 해줬으면 좋겠다. 내 아이가 좀 힙하게 좀 이렇게 쫙 드레스 코드 좋게 해가지고 입고 다니고 싶다. 선물하고 싶다 하면은 사시면 되고요. 내가 좀 젊어지고 싶다. 나 이거 좀 패션 아는 아저씨야. 이렇게 생각하면은 또 이렇게 49,000원에 한번 힙함을 장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 입고 맨발로 나가면 안 되죠. 뉴발란스까지 같이 가져가 줘야 이게 패션의 완성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2개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뉴발란스 878 국내 정품입니다. 국내 매장 정품 그레이
예, 그레이 색깔. 예, 그레이 색깔이에요. 이게 지하철 타기 딱 좋아요. 왜냐면 때 타도 모르거든. 예, 딱 좋잖아요. 그레이. 흰색은 예쁜데 때 타. 매번 세탁. 제가 얘기했나? 근데 이거 뉴발란스 제가 신고 있다고. 지금요? 아니 지금 신고 있는 게 아니고 집에 있어서 아. 주말에 이거 신어요. 아, 그래서 한 두 번째 켤레 사고 있는데 괜찮아요. 괜찮죠. 편해. 뉴발란스 발도 편하고 예쁘고. 네, 운동화 한 켤레 225부터 285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제 가을 되면은 가을비잖아요. 그럼 비 오면 미끄럽잖아요. 근데 여기 밑창 봐봐요. 이거 미끄러지게 생겼어요? 안 미끄러지지. 절대 안 미끄러지. 절대. 이거 입고 그냥 등산 가도 되지. 예. 관악산 가보셨어요? 관악산? 거기 돌산이에요. 근데 거기 90살 할아버지가 와, 그 암벽을 막 등반하대. 관악산 쉽지 않지. 야, 근데 신발 보니까 딱 뉴발란스. 야, 어마어마하다 진짜. 표본이 너무 작아. 878. 오케이. 아이 그만큼. 이거 완전 딱 달라. 스파이더맨이지. 와. 아니 근데 딱 이거 달라. 저기 밸런스 있고 편해. 예. 제가 한 5년, 6년째 신고 있는데 편해. 예. 많이 비싸지 않아요. 제가 짠돌이니까 비싼 거 못 사지. 그냥 밸런스가 아닙니다. 새로운 시대, 뉴 노말처럼 뉴 밸런스입니다. 예. 자, 그래서 데일리 착화감이 우수한 뉴발란스 878 국내 매장 정품이랑 스투시 정품 반팔티 이렇게 두 개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가 보시면 건강과 패션과 가격 모두 다 가져가실 수가 있다는 절호의 기회. 아, 이거는 말하기도 입 아프고 사지 마세요 그냥. 좋은 거 이렇게 파는데 뭐 안 사실 거면은 뭐 충청도식으로 그냥 갖다 버려야지 뭐. 고맙습니다. 고정 댓글에 링크 달아드릴 테니까요. 링크 타고 들어오셔서 여러분들의 쇼핑을 마음껏 즐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9시 42분 지나가고 있어서요. 시장은 이따가 코멘트하고 보노님의 자료부터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오늘 어떤 헤드라인을 봐야 할까요? 네, 오늘 요거 AI 기술주 거품론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변압기가 이미 올라가 버려가지고 어쨌든 그 좀 산업이 지금 되게 애매하고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산업을 좀 압축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런 이제 좀 거품론이 나올 때는 아까 잘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폭탄 돌리기를 시작을 합니다. 진짜라고 했을 때 그냥 바로 떨어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좀 시간의 룸도 있고요. 근데 한번 냉정하게 생각을 해보셨을 때 이 반도체라든지 이런 뭐 변압기 AI 인프라 관련된 산업군들에서의 흐름이 정말 이렇게까지 뭔가 조정이 나올 만한 것인가를 좀 고민을 해보시면은 좀 도움이 되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시장 자체가 뭔가 약간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섞이고 헷갈릴 때 동시다발적으로 모든 산업을 보면 너무 헷갈리는데 변압기나 뭐 예를 들어 반도체 뭐 이렇게 특정 산업만 보면은 그래도 의사결정이 좀 쉬워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헷갈릴 때는 좀 심플하게 포트도 정리하고 의사결정을 심플하게 만드는 게 되게 저는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맞든 틀리든 어차피 장기 레이스에서는 확률 자체를 높일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니까 한번 오늘을 빌미로 좀 연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리고 이제 부정적인 의견 한 줄에 수백억씩 유출인데 이게 대표적으로 카카오랑 네이버에 영향을 되게 많이 영향을 주거든요. 그리고 얼마 전에 알테오젠 같은 경우도 매도 의견 나오자마자 막 엄청 쏟아졌잖아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카카오페이에 대한 부정적인 JP모건 리포트가 또 나왔어요. 그러니까 근데 카카오를 수급을 보시면 외국인 기관 순매수가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엇갈리는 거죠. 물론 페이에 대한 부정적인 얘기했지만 전반적으로 카카오 그룹에 대해서 좋게 코멘트를 안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생각을 해보시면은,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은 의심을 해볼만 하다라는 거죠. 뭐 이거는 약간의 좀 음모론이긴 한데 어쨌든 리포트를 좀 부정적으로 내놓고 매집하는 경우도 많아요. 물론 내는 사람과 운용사는 다르니까 당연히 그럴 수 있지만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좀 따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근데 그래서 약간 지표로 삼는 게 특정 IB 기관에서 굉장히 안 좋은 얘기를 하는데 창고를 봤는데 걔네가 사잖아요. 그럼 저는 그거 따라 사는 편이에요. 확률이 좀 높아요. 한 그래도 70% 이상은 좀 들어맞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이렇게 너무 극단적으로 안 좋은 내용들을 할 때는 이게 장기적으로는 맞을 수가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뒤집어질 때가 많더라고요. 주가의 움직임이. 그래서 이거는 그냥 좀 이렇게 경험론적인 거니까 좀 흘려서 들으셔도 되지만 어쨌든 이런 것들을 한 번 더 냉정하게 체크를 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스푼 하나 얹으면은 지금 말씀이 맞아요. 그 반환성. 제가
그 애널리스트 처음 시작했을 때가 네. 1999년 말인데 99년 저 8살 때 와. 그 99년 9월에 시작했거든. ING 베링에서 하자마자 일주일 만에 뭐 대만에 지진 나고 난리쳐가지고 리포트도 만들지 않았는데 막 불려서 설명하고 그랬어요. 그런 기억이 나는데 첫 리포트가 삼성전자 리포트인가 반도체 리포트를 삼성전자 쓴 것 같아. 2000년 7월인가 6월 10월인가 썼어. 근데 바이온 근데 다 선배가 그렇게 쓰니까 바이다 많이 빠졌거든. 거품 빠지고 2000년 초에 2000년 가을에 쓰는 거니까 좋게 써야 되잖아요. 당연히. 네. 좋게 썼어. 근데 그 쓰고 나서 3개월 연말 되기 전까지 한 20% 빠졌거든. 와, 진짜 그때부터 그러셨네. 어이씨 이리 와봐. 농담입니다. 농담입니다. 예, 그때는 예. 초짜에서 그러니까 했었어. 근데 20% 빠졌어. 거품 빠지는 거 모르고. 근데 빠는데 연말에 전화가 왔어. 우리 오. 세일즈맨한테. 뭐라고요? 홍콩 세일즈맨에. 뭐라고? 굳이 전화를 했더라고. 그래서 잘 크리스마스 잘 지내냐 물어보면서 하더니 너 그때 우리가 애널 리포트가 없었는데 네가 쓴 70페이지 리포트 쓰고 참 세일즈 많이 했다 그러더라고. 그러면 너 갑자기 미안해지잖아. 세일즈 많이 했다니까. 그거 갖고 열심히 매도 주문 많이 받았대. 뭐냐면 그러니까 리포트 쓴 거하고 그거를 활용하는 세일즈맨하고 다를 수 있다는 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나는 그때 몰라가지고 그렇게 하고 나서 그걸 활용을 그렇게 당한 거고 실제는 그걸 일부러 그렇게 하는 사람도 없지는 않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보는 얘기한 게 경험적으로 그렇게 보고 하는 것도 항상 맞는 건 아니지만 그렇죠. 극단적일 때는 역발성이 맞을 수도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죠. 확실하게 이제 재료와 펀더멘탈과 주가가 1의 상관관계를 갖지 않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카카오도 사실은 그냥 내용만 딱 냉정하게 따져보면 못 사죠. 뭐 이렇게 쫙 문어발식 뭐 지금 정리하고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문어발식으로 저렇게 쫙 해가지고 펼쳐놨는데 저걸 누가 사고 싶어요. 근데 사실 바닥에서 또 오르잖아요. 또 수급이 들어오면 오르는 거고. 수급이 들어오면 오르는 거지. 주포가 올린다고 하면 올라가는 거고. 그래서 그거에 이제 가르마를 잘 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 댓글 단계에서 두 개만 딱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그 KCC는요. 저번에 옛날에 얘가 쓴 주가 좀 약간 흐름은 한데. 잠깐만. 네. 그거 제가 캡처 해왔어요. 네. 아 그래? 그러니까 설명을 하시고 그걸 말씀을 하셔야죠. 관심 없는 사람한테는 좀 그랬어요. 네, 이게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모르시는 분들 계시니까 어제 이제 저희 다시 보기 영상에 어떤 분이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오늘 금요일이니까 저희가 이렇게 좀 캐주얼하게 풀어봅니다. 김장현 본부장님한테 이런 질문을 주셨는데 이제는 잊혀진 추천주인 ASP와 KCC에 대한 중간 평가를 좀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말씀을 좀 해주셨고요. 뒤에 질문 또 있는데 일단은 이 부분만 설명을 좀 해주신다면. 그래서 KCC는 그러니까 일단 최근 사이에 특별히 리포트 나온 게 없습니다. KCC 그나마 뭐 노루홀딩스가 노루페인트 네, 그런 도료 관련해서 뭐 지분을 더 늘렸다. 근데 그거 해석을 뭐 좋게 하는 나쁘게 하느냐 했는데 최근에 나온 LS 증권의 리포트가 저는 가장 저하고 비슷한 생각이에요. 그래서 펀더멘털리 바뀐 건 없고요. 롱통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다만 기술적으로 이게 애널리스트 목표 주가에서 70%를 떨고 와서 하면은 이슈가 되니까 그 정도 해가지고 손절매 라인을 잡을 수는 있어요. 그게 35만 원 정도에 잡을 수 있는데 큰 문제 없으니까 조금 더 기다려 보시면 되고요. 둔한 종목이니까 그러느냐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거는 반도체 메모리하고 관계 없습니다. 헷갈리지 마시고 그 실리콘이 아니니까 괜찮고요. 그다음에 셉 다른 얘기인데 미국 주식 얘기해서 미안한데 셉 주식이 많이 빠졌어요. 최근에 와서. 세일스포스라고 소프트웨어 주식이 많이 빠졌어요. 네. 그거 이유는 에이전트 AI가 확 부상하다 보니까 AI, 챗GPT고 그러니까 웬만한 소프트웨어가 한다는 그 비즈니스 있잖아요. 그거를 대체할 수도 있거나 위협할 수도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돼서 최근에 미국의 소프트웨어 주식들이 많이 빠졌어요. 그래요. 그래서 셉에 대한 얘기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목표 주가 대비 350불인데 그거 하면은 아마도 손절 라인은 한 240불 정도가 되면은 손절 라인에 걸릴 겁니다. 근데 이게 추세가 이미 마이너스가 됐기 때문에 혹시라도 260불 정도가 위협을 받으면은 선제적으로 줄이는 게 현명할 수도 있어요. 기술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나마 나중에 롱텀으로 6개월 본다면 이 셉이 무너지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은데 기술적인 대응은 260불?
240불 이렇게 말씀드리고 에이전트 AI 때문에 그렇다. 그 에이전트 AI가 부각되면서 소프트웨어가 내려가고 하드웨어가 다시 올라가는 그런 반전의 기회가 최근에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시장은 오늘 분위기가 좋습니다. 1.1%를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 있고요. 외국인의 현물 수급도 더 많이 들어오고 있고 선물도 4,700억 정도를 유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기사도 어리둥절하게 나오네요. 코스피 잭슨홀 회의 경계감에도 장 초반 1%대 상승세. 오늘 밤 파워립에 주목하는 시장. 경계감에도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다. 삼전 하이닉스 동반 상승 중이다. 그렇습니다. 예. 부진한 고용지표에도 트럼프 정부의 관세 여파로 물가 상승 압력이 커지면서 연준 내부에서도 금리가 오를지 내릴지 상황이 엇갈리는 상황이라서 파월 의장의 경로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드러낼지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뭐 이런 이야기의 기사도 나와 있다는 거 참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코스피가 1.1% 3,176, 코스닥은 1% 785 정도인데요. 두 분의 지금 거의 1시간 지나가고 있어서 코멘트를 좀 들어보고 뭐 노하우나 해주실 팁 같은 게 있으면은 하나씩 들어볼까요? 번호님부터? 네, 뭐 일단은 반도체가 견조하면은 지수 자체가 뭐 엄청 무너지진 않을 거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반도체 중심으로 계속 보셔야 됩니다. 수급의 한 70%가 반도체에 두 종목에 들어가 있어요. 그거 일단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장중에 방산도 그렇고 변압기도 그렇고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데 어쨌든 간에 이 주말에 이 불확실성이 있긴 있잖아요. 거기에서 완벽하게 자유롭지는 못할 거예요. 그래서 많이 올라가는 걸 즐기시되 대신에 오늘 흐름을 봤을 때 이 가격은 좀 지지가 되어야 될 것 같은 데가 있는데 그게 만약에 깨지면은 그런 거는 조금이라도 비중 조절해 놓으시면은 또 이제 금요일에 월요일 날 어떤 이슈가 생겼을 때 또 움직임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현금이 많으시면 그럴 필요 없고요. 현금이 너무 없으신 분들은 그런 식으로 떨어지게 됐을 때만 좀 대응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올라가는 거 굳이 뭐 집어 던질 필요는 없으니까. 그리고 방산 같은 경우도 오늘 정도 이 정도 상승이면 대부분이 이전 저점을 다시 재돌파하는 부분이라서 변곡점이 만들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로 수급만 좀 붙어주면 이런 거는 이제 한 번 더 이제 기술적으로 상승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은근슬쩍 로봇주들이 되게 좋아요. 예, 그래서 로봇주들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좀 지난 이슈에는 어쨌든 중국 로봇부터 시작해서 현대차까지 굉장히 로봇 이슈가 많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결국에는 얘네가 좋은 것도 반도체의 연속성이죠. 저는 반도체의 그 마지막 집약체가 로봇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정부 정책이나 이런 이벤트가 있는 쪽들은 나쁘지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집중적으로 보시면서 시장의 대응 라인들을 각각 설정을 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얘기는 내가 봐야 되는 산업이 많으면 정신이 없겠죠. 내가 봐야 되는 게 컴팩트하면은 편안하게 볼 수 있겠죠. 네, 그렇게 정리를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장현 본부장님도 부탁을 드린다면 소식을 하나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소셜? 소식을 하나 전해드려야 될 것 소식. 같은데, 이거 하나는 3시간 전이니까 그건 이따 말씀드리고, 엔비디아가 중국 정부 지침에 따라서 H20 생산 중단 명령을 내렸다는 보도가 있네요. 다시요. 엔비디아가 예. 중국 정부 지침에 따라서 네. H20 생산을 중단하라는 명령을 내렸다는 보도가 제가 아침 못 봐가지고 이거 제가 처음 본 건지. 이게 중국 정부가 엔비디아한테 쓰지 않고 자기는 자국 하겠다 뭐 그러잖아요. 그다음에 안 쓰겠다. 해킹 문제 어쩌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뭐냐면 엔비디아 orders halt to H20 production. 그러면 중국 정부가 엔비디아한테 잠깐 멈춰. 너네 거 H20 우리는 조금 약간 세하다잉. 그래서 엔비디아 orders halt to H20 production after China directive against the purchases. 이렇게 나온 게 있었는데 못 보셨으면 보시기 바라고요. 반면에 3시간 전에 나왔던 거 요거는 아마 우리 그 변압기에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트럼프가 미국은 AI 경쟁에서 완전히 선두이고 그래서 전력 용량이 2배 확대가 필요하다. 아하. 이런 얘기를 코멘트한 거는 3시간 전에 나왔던 거 혹시 못 보신 분 있으면 이런 것도 분위기는 좋은 것 같습니다. 전력에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슬슬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요.
유한양행 좋네요. 유한양행 1.5%. 미국 문턱 넘어서는 국산 신약, 글로벌 시장 공략 젠걸음, 렉나자, 리브리반트 병용요법 FDA 허가, 그리고 자회사인 유한화학이 이 원료의약품 CDMO 하는 기업인데 글로벌 제약사들이 막 쫄라가지고 수요 증가에 대응해서 화성 공장의 대규모 증설을 추진한대요. 이야, 대단하네. 유한양행. 예. 우리 크로아상님께서 좋다고 말씀하시길래 저도 한번 같이 숟가락 얹어봤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님은 여기서 가야 되는. 유한양은 근데 워낙 좋죠? 회사는 네 안전적인 좋죠.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 한 자리 남았습니다. 한 자리. 진짜 한 자리. 말 안 해도 아시죠? 미국 가셔야죠. 언제까지 한국에만 계속 컴퓨터 앞에만 있을 거예요. 이거 심지어 핸드폰으로 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MTS로. 미국 가셔야죠. 추석 때 어차피 하실 것도 없잖아요. 그쵸? 한 자리 남았다니까. 한 자리. 전원경 교수님과 함께하는 아트 투어. 이번 추석에 정원이 다 차서 한동안 홍보하지 않고 있던 취소석 딱 한 자리가 생겨서 한 분만 더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워낙 인기가 많았던 투어였어서 모집 마감된 이후에 종종 문의가 들어왔었는데 공개적으로 딱 한 자리만 더 모집하겠습니다.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모마 미술관, 뉴욕에서 꼭 가봐야 할 미술관부터 프리 컬렉션, 반스 파운데이션 등 미술 애호가들의 성진곳들까지 모두 전원경 교수님과 함께 관람하는 시간 고민하고 계셨다면 절대 놓치지 마세요. 예. 자, 네, 한 자리 남았습니다. 좋습니다. 진짜 나나 보내주지. 추석 때 저 아무것도 안 하는데. 추석 때 뭐 두 분들 뭐 하세요? 저는 없습니다 아직은. 뭐 하세요? 아직 네. 참 방송인들이 이렇게 외롭습니다. 예. 우리 다 미국으로 보내지고 미국에서 현지 방송하면 좋은데. 미국에서 현지 방송 좋죠. 한 5일 연속으로. 예. 얼마나 3% 재밌어. 부스 있어요. 그러니까. 그 뉴욕 스톡 익스체인지에 뉴욕 거래소에 그러니까. 3% 부스 딱 이렇게 차려놓고. 동시 접속서 한 2배는 늘지 않을까? 그러게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이만 여기서 물러가야겠습니다. 요 정도의 상승세만 유지해줘도 매우 땡큐일 것 같은데 3175, 783 상승이 줄어들지 않기를 기대해 보면서 저희는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화이팅 하시고요. 점심 맛있게 드시고요. 이따 클로징 벨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전원경 교수님과 함께 미국과 필라델피아를 누비며 세계 7대 미술관을 모두 관람합니다. 관심 있으셨던 분들은 조금 서두르시면 좋겠네요. 영상 아래 링크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세요.